네, 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당신의 발견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기필이고요. 네, 조인여 언니입니다. 정용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귀한 손님 모셨어요.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영탁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남양주 보건소에서 운동 처방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 오늘 팬클럽 모인 거죠? 멀리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미리 조희연이님한테 한번 들었어요. 어떻게 삶이 바뀌고 있는지를 들어가지고 선생님 되게 뵙고 싶었거든요. 네. 그 운동 처방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름을 가지고 대략은 저희가 추측해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그 피트니스 센터 가면 트레이너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체중 관리, 그리고 몸매 관리, 이런 쪽이다 생각하시면 운동 처방사는 운동 처방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몸매 뭐 체중 관리도 분명히 들어가겠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질환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 고혈압, 당뇨병, 뭐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사실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흔히 고지혈증이라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를 넘으면 이제 심혈관 질환까지 가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운동 처방사들이 조금 관리를 해드리면서 이제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최소한으로 드실 수 있게, 그리고 뭐 합병증이 오신 분들은 합병증을 이제 조금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더 나아가지 않게. 예를 들면 사망까지 가실 분들을 사망 가기 전까지 이제 그 여명의 수명을 건강하게 이제 조금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요즘 진짜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맞아요. 누워서 보내다가 가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네네. 진짜 중요한 일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PT랑 정말 다른 거네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운동 처방사라는 그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전국에 그러니까. 많이 계시나요? 이제는 좀 많아졌고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1000명 정도 있었거든요.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 공인 자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는 자격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자격을 가질 때만 해도 대학원을 꼭 나왔었어야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단위가 좀 낮아져서 학부 출신이어도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 출신들이 시험을 보려면 이제 저 때보다는 시험이 더 어려워졌어요. 워낙 많은 친구들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뭐든지 먼저 해야 된다. 네네네. 근데 이렇게 많은 수요가 필요하니까 지금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몰랐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 줄. 맞아요. 저희가 네. 아직까지 조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힘이 없습니다. 단체가. 네. 보통 우리 간호사나 영양사 같은 거는 이제 면허증이라 그러거든요. 네. 아직까지 저희는 자격증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데. 사실 정말 중요한데. 지금부터 앞으로 더 중요해질 파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팬클럽 분들 오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올해 저의 키워드가 운동이 되게 만들어주신 선생님이세요. 우와. 올해 초 사실은 제가 살이 계속 찌다가 올 초가 피크였어요. 이 지경까지 왔구나 했던 순간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터라 그때 이후로 사실은 굉장히 이상했어요. 거기를 사실 돈을 내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가보자 하고 갔던 건데 그냥 다른 스케줄 다 여기에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가야겠다. 잘생기셔서? 아니요. 그죠? 도대체 뭘 모르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갔다 오면 혼난 것 같은데 자꾸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꾸 그게 되뇌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 혹시 말이 시험 과목에 화법도 있나요? 저는 말주변이 진짜 없는데 수업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한테 뭔가 머릿속에 맞아요. 꽉 집어넣어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달마다 저한테 계속 희한하게 한 주제로 계속 지나고 보니까 정리할 때 그랬더라고요. 우와.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필요했던 그 순간순간의 말들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네. 집에 와서도 제가 막 자세를 저도 모르게 잡고 있고 근데 이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오. 그때부터 그냥 있어야겠다 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분하고 연을 맺어야겠다. 그러니까. 네. 저는 선생님과 2기에서 만나가지고 네. 예, 같이 운동하고 있고 선생님이 또 다시 열심히 한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셔가지고 지금 6개월째 선생님하고 같이 운동하고 있는 정용숙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그 유방암을 알았어요. 오. 그래가지고 지금 딱 엊그저께가 딱 3년 차거든요. 근데 오. 유방암을 앓으면 그 여성 호르몬 과다형으로 해가지고 유방암이 생기는 케이스가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여성 호르몬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생성하는 것 자체를.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주사도 맞고 그 약도 먹고 이렇게 하면 여성 호르몬이 일시에 다 없어지면서 갱년기가 한꺼번에 와요. 그렇게 되면 아시잖아요. 막 열이 오르면서 맞아요.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한꺼번에 확 생기거든요. 근데 저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타개를 좀 해결을 해보고자 운동을 만보 걷기를 했어요. 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랑이 네. 이런 운동 프로그램이 있으니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신랑을 잘 만난 두 분이 오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완벽한 조건이시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전화했을 때 뭐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자마자 가능하십니다. 바로 오세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너무 반갑게 완벽한 조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긴 거여서 선생님 제가 좋아해야 되나요? 어떤 의미로? 보통 우리가 비만하면 키와 몸무게를 이제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BMI가 보통 25가 넘으면 비만이라고 우리 이제 아시아에는 네, 그렇게 네. 나오거든요. 미국은 30인데 워낙 그쪽은 뚱뚱한 분들이 맞아. 많아서 네. 그렇지만 그분들은 원래 체형 자체가 크신 분들이고 우리는 작잖아요. 25가 넘게 되면 이제 뭐 암이라든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들이 높아져서 나중에는 심혈관 질환으로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알아보고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단순히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BMI를 보고 딱 네. 정확히 너무 적합하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네. 너무 그 저희 마음에 이렇게 쏙쏙 찔리는 말들을 너무 이렇게 타임을 잘 맞춰가지고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곱씹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운동할 때는 안 들려요. 처음에 집에 들었던 가면. 말 중에 지금 기억나는 거 뭐 제일 있어요? 충격받았던 말. 네. 제가 뭐 무거운 거 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자기 다리 드는 겁니다. 자기 다리 드는 게 그렇게 무겁나요? 저희는 남의 다리 아니에요. 내 다리예요였어요. 남의 다리 아닙니다. 자기 다리입니다.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집에 가서 누워서도 계속 생각나요. 잘 때까지도 계속 그 내 말이 다리인데. 생각나더라고요. 내 내 다리인데. 이 멘트는 연구를 하신 건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건가요? 수업하면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다리를 어떻게 하는 걸 시켰길래 그게 안 들려요? 배 위까지 이렇게 드는 동작이 있어요. 니업이라고 네. 한쪽 다리로 서서 자기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번갈아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하면 되게 쉬워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그거를 네 박자에 맞춰서 들어 올리고 네 박자에 맞춰서 내리고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균형도 안 맞을 테고. 네. 오, 그래서 나중에 시켜봐야겠다. 본인이 해보세요. 저도 해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효과를 많이 보고 네. 그리고 또 선생님도 이제 좋지만 같이 다니는 운동하는 친구들도 너무 또 마음에 들고 그래서 거기가 새로 생긴 동네예요. 그래서 다들 외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동네 친구가 다들 없어요. 오. 근데 거기에서 만난 동네 친구들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와, 여러모로 네. 건강을 위한 모든 조건이 거기 다 있네요. 네. 그러네. 친구, 네. 건강, 네. 네. 그리고 커뮤니티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렇게 해서 열렬한 팬클럽이 되셨다는 이야기. 네. 예, 운동 처방으로 오시기 전에 네.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 일이 관심이 있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먼저 고향은 부산이고요. 네. 부산에서 그 어머니 쪽 그 이제 집안
분들께서 다 운동을 하셨어요. 네, 그런 DNA를 받았는지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부모님은 공부하길 좋아하시지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러실까. 네, 그냥 맨날 공부를 하지만 네. 맨날 이제 이렇게 도망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논다는 게 그냥 뭐 공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놀 수 있거든요. 뒤늦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어머님 친구분 중에 에어로빅 그 협회 회장님이 계세요. 부산에 한국에서 제일 큰 협회였는데 우연찮게 그쪽 통해 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어로빅 하면 이제 특히 남자분들은 쫄쫄이 입고 맞아. 예. 좀 쑥스럽죠. 예,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저거를 나한테 왜 보여주나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너 운동 좋아한다며? 예, 맞습니다. 체육과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서울에 있는 체육과를 갈 수 있다고. 이거 잘하면 너 서울에 학교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돼서 이래저래 해서 고등부 1등을 하고 와. 그 당시 대학교 1등만 갈 수 있는 학교 이제 특기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4년 내내 이제 장학금을 받는 그 특기 전형으로 이제 스카웃 받고 이제 상명대학교 당시 상명대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선수 생활을 했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공부는 뒷전이거든요. 네. 시간이 없을 것 예, 같아요. 그것도 있고 뭐 하기 싫더라고요. 네, 운동하면 또 놀고 싶잖아요. 학교 가는 시간에 이제 땡땡이 치고 그러다가 이제 4학년 될 때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싶더라고요. 막상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일반 에어로빅 강사들 수업도 해봤지만 너무 저랑 안 맞아가지고 일단 도피처로 대학원을 갔고요. 대학원 가서 공부의 재미를 느껴서 운동생화학이라는 종목인데 네. 당시 학교 다닐 때 제가 과학 중에 생물이랑 화학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또 대학원 갔더니 생물화학이잖아요. 네네.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당뇨병으로 지를 통해서 당뇨 검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운동 처방학이라는 데에서 이제 알게 되었고 내가 이제 운동한 거랑 공부한 거랑 이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 잘 해드려서 이분들이 건강해지면 어떨까 그냥 포부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대학원 때 꿈이 생길 수 있다니까. 아니, 근데 퍼즐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요. 와서 맞은 느낌이 나요. 그죠? 얘기를 듣는데. 이걸 위해서 준비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저쪽 홍제동 쪽에서 그럼 학교를 다니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운동 확실하게 되셨겠네요. 네. 아시는 분들. 거기 마을버스는 한번 쓰면 못 올라갑니다. 그 아래 여고 있는 여고가 청렴여고 있나요? 있죠. 또 있나요? 그래서 네. 거기 여학생들이 항상 다리가 두껍다고. 네, 긴장해야 된다고 그런 농담을 듣는다고 들었어요. 거기는 5분, 10분 정도 조금 일찍 도착했다고 해서 강의실 못 가요. 네, 워낙 이렇게 맞아요. 턱이 높아가지고 30분 전엔 도착해야 여유롭게. 네, 네. 땀은 그냥 한가득이고. 진짜 운동하기는 좋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여쭤본 거야. 운동하기 좋은 데 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셔틀버스가 없는 버스가 거죠? 있는데 네. 그 버스를 타잖아요. 네. 저도 그 마을버스 타고 한번 올라가 봤는데 이거 쓰면 못 올라가겠다. 버스가. 네. 버스 타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 뒤로 버스가 뒤로 밀리니까. 눈이 오면 네. 그때는 버스는 못 가는 거죠. 그 정도 언덕이구나. 그래도 다행히 제가 졸업하고 한참 있다 갔더니 에스컬레이터가 생겼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 생겼어요? 그거잖아. 홍콩의 그 중경산 위에 있던 그 에스컬레이터.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아니 운동하는 데서 안 됩니다. 건강에는 그럴 수 있죠. 원래 그게 다 운동하라고 만들어 놓은 코스인데. 그랬구나. 위치 선정을 그렇게 하신 건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어떤 처방들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라고 좀 적합한 것들을 안내해 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게 그룹 운동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운동하기 전에 간호사 선생님께서 미리 이제 검사를 해드려요. 혈액 검사, 이제 기본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총 콜레스테롤 있고요. 안 좋은 LDL이라는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네. 그리고 그 HbA1C라고 당할 혈색소라고 있는데 3개월치 이제 혈당이 이제 그런 검사를 해드리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체중 관련된 체성분 검사, 흔히 네. 알고 있는 인바디 검사.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는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체력 검사를 해드립니다. 뭐 버핏뛰기 같은 거? 네, 1분에 뭐가 제일 무서워요? 네. 피 뽑는 게 무섭습니까? 1분에 몇 개가 제일 겁나죠. 그쵸. 총 3가지 검사를 해드리고 네. 운동 전에 이제 1시간 정도 이론 수업을 해드려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뭔가 이제 진짜 해야겠구나. 자기 마음속에 우러러 나와야지. 그냥 운동 오세요. 시작해볼게요. 이러면 별로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고혈압 당뇨병 센터라고 네. 실제 질환자들 대상으로 10여 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쪽에 있으면서 이제 교육을 해주고 운동하는 거랑 그냥 운동하는 거랑 좀 차이가 많아서 근데 현실 자각이 딱 되게. 저 교육이 퀄리티가 현타.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그걸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 교육 커리큘럼을. 교환? 일단은 고혈압 당뇨병은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나오는 교환이 있으세요. 네네. 네, 표준안이라고 보통 있는데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또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 그쵸. 선생님 그러니까. 입장이니까 예. 그래서 그 교환을 만드는 것도 제가 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대표 그 강의안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찍어서 제가 지금 전국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선생님이 볼 수 있구나. 운동 처방사들이 그걸 보고 아마 다 강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저자 직강을 들으신 거군요. 아니 근데 저 강의를 듣고 운동을 들어가서 아마 더 이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시간 같아요. 정도 강의를 듣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공부를 끊은 지 오래된 사람들로서 이 한 시간을 앉아서 듣는다는 건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신영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되시는 거야. 그리고 설명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콕콕 이렇게 왜냐면 그거를 이렇게 사진 찍히듯이 뭔가 실험이나 결과 살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체지방을 빼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를 그림과 그 쥐실험과 그리고 약간 그리고 굶어야 된다는 생각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강의에서. 그렇구나. 네. 타고난 재주가 있으신가 선생님 본인은 못 자각이 안 되시는가 봐. 근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강의에서 어떤 거? 근데 약간 지루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카데믹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고 그냥 실생활에서 만약에 운동하고 나서 과일이 아마 먹고 싶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운동하고 나서 콜라 이런 거 안 땡기실걸요?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면 가자마자 이렇게 들어놓고 싶지 않고 과일이 먼저 먹고 싶다던가 아니면 그 체력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서 뻗어 있을걸요. 아마 요즘 같으면. 근데 맞아. 운동하시고 나시면 가서도 쌩쌩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재미있게 우리가 직접 그 쏙쏙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운동 끝나고 과일이 먹고 싶다라고 세뇌도 했나 봐요. 상상을 아니고. 긍정적인 가스라이팅.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운동도 하셨고 이런 경험이 없을 때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재미나게 풀어나실까? 맞아. 실용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있습니다.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하게 되면 나부터 해봐야지 남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운동을 해본 사람들이 요쯤 됐을 때 이분들이 힘들다 딱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운동도 안 한 사람들이 운동을 가르치면 이 사람들 왜 못 따라오지? 이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운동 처방 공부를 하시고 자기들이 이제 운동 처방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들 이론적으로 저희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막상 운동을 이분들한테 이제 예를 들면 PT를 개인 PT를 시킨다 그러면 제대로 못 하세요. 말적으로 동작적으로는 해줄 수 있지만 이분들이 이게 왜 힘들지? 이럴 때는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걸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운동을 계속 좋아하시고 하셨어서 그런 그냥 경험을 되지 해보면 않았을까? 그러니까. 운동선수니까요. 내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거군요. 그러니까 다들 한계치가 다를 뿐이지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건 공통적인 거니까. 그게 이제 체력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운동할 때 이쯤 힘드실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해주시는 멘트가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게 왜냐면 막 이러고 있다가 힘든 거 맞아요. 소리 질러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럼 그때 이렇게 막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더 경험이시군요. 소리를 질러드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음악을 더 크게 틀어드려요. 근데 그때까지 막 혼자 막 이악 물고 막 헥헥거리고 이러다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터지시면 저도 모르게 막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악 물고 헥헥거릴 정도로 한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유도를 하시는 것도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슬라이프 맞아.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저도 중간중간에 나이 고비고비마다 이 몸이 이래갖고 쓰레기인데 큰일 났네 이러면서 한 번씩 가가지고 요가도 해보고 수영도 네. 해보고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좋아진다는 느낌을 못 받은 게 정확한 동작을 안 해서 그런가? 한 요가인가 뭐 잘못하고 나서 몸이 더 막 아프기도 했고. 쉬운 얘기로 네. 이 사람이 지금 수영할 몸도 아니고 요가할 몸도 아닌데 그것부터 시작하신 거죠. 지금 이 사람이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봤을 때 처음에 제일 아랫단계부터 기초를 쌓아요. 맞아요. 네. 한 달 정도 기초를 쌓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올라가고 나중에 확 올라가요. 그거 올라갈 때 이분들은 이미 여기까지 온 거죠. 거기서 조금 더 건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제 빵 터지는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기초 없이 막 아무거나 가서 제가 했던 네. 거네요. 그 기초를 배운 두 분이 너무 부럽다. 네. 저 그게 너무 오래 진짜 뿌듯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조금 그렇구나. 저희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배우고 싶다. 막. 그러니까요. 남자들 봤나요? 네. 네. 같이 갑시다. 자꾸만 가치를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BMI가 좀 되셔야 안 이분은 늘 되시잖아요. 부족할 거예요. 네. 못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기준이. 안타깝다. 나는 조금 힘낼 말씀. 어느 쪽으로 힘을 내시려고요? 조건이 안 되시는 게 좋은 거지. 안타깝네. 가서 청강을 해야 되나? 이제 보면 되지. 네. 그렇게 운동 처방사로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 그 안에 내용들이 조금 궁금해요. 어떤 것들을 그 안에 담으시는지. 일단 네. 학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네. 우리가 운동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무산소 운동이 있고 유산소 운동이 있어요. 네. 유산소 운동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생물학 때 배우셨을 거예요. 인체 에너지 대사는 무산소 시스템이 있고요.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무산소 에너지는 이제 산소 필요 없이 당을 에너지로 쓰는 개념이 있고 거기 조금 들어가면 또 당이 유산소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이후에는 이제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면서 지방이 이제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 가면서 에너지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는 지방이 빠진다는 그런 거고요. 근데 체력이 없으신 분들은 유산소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안 가요. 왜냐면 체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당만 쓰는 거예요. 네. 혹시 뇌가 포도당 쓰는 그것도 무산소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옛날 용어인 것 같긴 한데 네. TCA 사이클을 도는 거는 유산소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베타 옥시데이션이 이제 네. 지방 산화. 네. 그러면 TCA를 돌고 베타로 가요? 아니면 베타는 바로 가요? 그거가 저는 베타만 그 지방 그것만 저는 유산소인 줄 알았는데 TCA 네. 사이클도 유산소 그렇지 산소가 지방 같이. 대사를 베타 옥시데이션, 지방 대사를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네네. 그러고요. 탄수화물 대사를 해당 과정. 그러니까 해당 과정이 해당. 글라이콜리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제 베타 산화를 이제 지방 대사라고 하고요. 그쵸 예. 베타산화. 어쨌든 간에 당이 쓰이면서 TCA 사이클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전자전달계까지 가면서 이게 원활하게 그러니까 그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이제 돌아가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베타산화는 지방이 이제 산소랑 결합하면서 지방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방을 태우려면 한 20분 정도 운동하고 나면서 그 지방이 쓰인다. 네, 그 이후에 쓰인다. 당 대사가 먼저 열려야지 그다음에 지방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게 같이 가는구나. 예. 근데 체력이 약하신 분은 지방 산화 가는 게 아니라 당만 계속 쓰게 돼요. 당 쓰고 이제 퍼지고 당 쓰고 퍼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체력이 없으신 분은 운동 끝나고 나면 당만 썼기 때문에 당이 엄청 땡겨요. 그리고 달달한 당이. 과일 이런 게 땡기는 게 아니라 벌컥 마시는 콜라, 네. 콜라 이런 주스 거. 이런 거. 최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론적 학문을 이제 이렇게 운동에 적용하는 게 뭐냐면 체력을 빨리 올려드려야지 이분들이 대사 유연성이라 그러거든요. 당도 쓰면서 지방을 써야지 이게 대사 유연성이 좋아지는데 체력이 없으시면 당만 계속 쓰다 보니까 빨리 당을 몸에
뇌에서는 요구하거든요. 네네. 뇌에서는 거의 95% 이상을 당을 써요. 그쵸. 직계 없다 보니까 빨리 당을 이제 그냥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빨리 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한쪽만 것들을 계속 도는 거네요. 예. 한쪽만. 예. 아. 그래서 체력은 빨리 올릴 수 있지만 지방 대사는 빨리 그렇게 만들어서 체중을 빨리 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빨리빨리 그거를 마셔서 빨리 막 뇌로 가게 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살도 네. 찌고 체력도 약해지고 네. 장기적으로는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우리 몸이 그걸 막 원하는 그렇죠. 것처럼 느끼는 거네요. 당이 빨리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인슐린이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럼 인슐린이 당을 잡아다가 세포에다 넣어주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넣다가 간이랑 근육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이랑 호르몬 그런 이제 역할을 하거든요. 당을 낮추기 위해서 네. 너무 많으면 이제 지방 세포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방이 이제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서서히 올라가야 된다는 거는 이제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중요하고요. 비만 환자들한테도 이제 중요한 거죠. 지방세포가 더 커지니까. 특히 이제 내장 지방에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네. 네네. 아니, 이렇게 소근소근하지 마시고 지금 절대 그래 보이지 않는데 말씀하신 그 네. 유방암 관련해서 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었다는 게 많이 분비되는 거는 그만큼 호르몬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된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비만이나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인슐린 분비가 많아요. 근데 운동의 장점은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기능, 인슐린 민감도를 올려서 인슐린 수치, 인슐린 분비를 줄어들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힘 못 쓰는 인슐린이 나와서 네. 엄청 나와가지고 바글거리면서 일 못하던 거를 네. 아주 똘똘한 인슐린을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조금 네. 나와도 다 일할 수 있게. 네. 그게 많이 단계까지 나오면 계속 일시키는 지방세포에다 집어넣어서 지방이 네네. 많아지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설명도 해주시고 네. 그거를 운동으로 어떻게 접목을 해서 네네. 지금 떠오른 건데 운동을 하고 땀을 흐르기 시작하고 있을 때 꼭 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지방을 쓰지 않았다고. 이제부터 뛰는 시간이 지금 본인들의 지방을 태우는 시간입니다. 이러니까 사실 그 첫 달에 그것 때문에 끝까지 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부터 살 빠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살이 빠진다는데 지금 요 나뭐 멘트 한 너무 거야. 괜찮다. 그러니까 일을 안 걸게 되네. 끝날 때까지 지금 저는 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이런 개념을 알려드리면 좋은데 네,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 만한 그게 이론 그쵸, 교육이 그쵸. 그렇게 되면 3-4시간 교육을 해야 그쵸,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못 오늘 알아들으실 처음 아마 거예요.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서 맨 처음에 이렇게 네. 이 얘기를 들으면 그쵸. 직접 어렵죠. 경험을 해봐야 맞습니다. 그때 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치.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운동을 어쨌든 6개월씩 하고 중간에 그 소리를 매일 들었잖아요. 지금부터 지방이 탄다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 주로 유산소 운동 쪽으로 운동을 계속 시키시는 건가요? 아니요, 유산소는 네. 지방을 태우는 운동이지만 유산소 운동만 하면 근육이 빠져요. 그럼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네네. 근육이 빠지다 보면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운동은 적절하게 무산소 무산소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보통 무산소 운동을 근력 운동이라 해요. 왜냐면 근육에 힘을 쓴다는 거는 지방으로 근육이 힘을 못 쓰거든요. 네. 그치. 한 번에 힘을 딱 써야 되면 당이 확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지만 일단은 처음 운동이 시작됐을 때는 유산소 운동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하면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조금 못 따라가는구나. 많은 무게를 못 해요. 네네. 그래서 먼저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은 뒷전으로 해서 이렇게 지방을 태우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력 운동 처음 하셨을 때 할 수 있었던 능력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신 거예요, 두 분은? 그게 내 다리에 들어올리는 운동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내 다리 들어올리는 운동이 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고중량 운동이에요. 맞아요. 진짜. 정말. 맞아. 예, 제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이렇게 느낄 줄 몰랐어요. 진짜? 네.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식구가 같이 자다 저희 딸이 가끔 이제 주말에 가끔 오는데 어쩌다 같이 침대에서 자면은 걔가 저한테 허벅지를 올리는 순간 숨이 턱 막히게 얼마나 이게 튼튼한 허벅지인가. 제일 많이 달라졌을 때를 느낀 게 네. 강아지랑 산책할 때. 강아지 산책할 때 뛰어!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몇 걸음 못 가서
이렇게 하고 그냥 말 때가 있는데 이제는 이게 가벼워요. 맞아요. 강아지랑 같이 뛰어도 가볍더라고요. 오, 같이 뛸 수 있구나. 처음에 얘기해 주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주로 누워 계시죠? 라고 얘기하시고. 근데, 나인데? 저도. 나 침대와 5년일째. 그리고 애들이 없거나 할 일이 없거나 이러면 이제 주로 눕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체력이 좋아지면 집에 가서 하나라도 더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뭘 더 해주고 싶어질 거라고. 근데 제가 그게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조현님 원래 많이 움직이시는 저 스타일 에너지 아니셨어요? 많은데요. 네. 에너지가 많은데 그게 집에 있거나 뭔가 이렇게 주변에 제가 뭔가 신경 쓸 사람이 없거나 이러면 완전 무기력해지는 때가 있거든요. 옆에 마네킹이라도 죄송합니다. 의미 없죠. 그건 의미 없지. 그래서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동기부여 안 되지, 마네킹은. 근데 무기력증이 사실은 이게 살이 찌고 그런 때 무기력증이 와서 사실은 저도 그것도 고민이었어요. 방법이 생각났어요. 선생님은 홀로그램을 이렇게 떠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집에서 켜고 그래서 TV로 키면 거의 크기가 좀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꼭 화면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옆에 서서 자꾸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왠지 보고 있는 것 같지 막 이러면서 그 효과가 네네네. 홀로그램까지 안 가도 되네. 네네. 12주 프로그램이 1, 2, 3, 4, 5, 6차 이렇게 쫙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켜놓고 하시면 돼요. 그걸 쪼개서 다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배우고 나니까 집에 가서 그걸 틀면 따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네. 도대체 뭘 하는지 되게 보고 싶은데, 지금 해달라고 해도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 일단 내 영상 다리. 링크를 나중에 그러니까. 채널에 이렇게 올려놓는 걸로. 내 다리 드는 게 제일 지금 신기하다. 네. 저 샤워하면서도 그거 해요. 되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발가락으로 잡기? 아니요, 그냥 이렇게 샤워하면서 양쪽 다리를 그냥 발 씻을 때 네. 내 다리를 들고 발을 씻는 맞아요. 거예요. 양말 신는 허리를 것도. 구부려서 씻는 게 아니라 내 다리를 맞아요. 한쪽을 들고 발을 씻고 그다음에 또 다른 쪽 다리를 양말 들고 신는 느낌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는 서로 거죠. 양말 신는 느낌. 그걸 균형 맞게 할 수 있다고? 균형이 와, 생기더라고요. 대단하다. 보통 이렇게 하다가 맞아요, 막 앉아서 맞아요. 신잖아. 네, 이렇게 벽 짚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현관에서 신발 신을 때 이렇게 한쪽 다리로 이렇게 운동화 신을 때 한쪽 다리 들 들고서 수 있구나. 수그리고 이렇게 엎드려서 신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이러고 벽 탁 짚는 게 아니고 탄탄하게 서서 이렇게 딱 신을 수 있을 때 이게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네. 이게 자기 효능감이 엄청나겠다. 네, 그때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딱 중심이 생긴 느낌인 거예요. 네네. 몸에. 그게 코어 근육입니다. 맞아요. 코어 근육은 그렇게 다리만 들면 되나요? 가장 기초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나요? 일단 단계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한꺼번에 이거 말씀 한꺼번에 못하네. 날로 6줄 거를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네. 일단 그러면 다리부터 들자. 지금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상황? 뭐 이런 것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KBS 방송국에서 하는 생로병사의 비밀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당뇨를 이긴 사람이 운동법 해서 실제 그 당뇨 환자들 두 분이 이제 출연을 하시고 그 사례를 이제 TV 그 거기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는데요. 한 분은 이제 당뇨 전 단계는 아니고 당뇨가 온 지 한 1, 2개월 정도 초기. 약을 아주 초기. 이제 드신 분 그분이 오셔서 운동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갑상선 저하증인가 항진증인가 오셨고 그다음에 고혈압 약도 이제 먹을까 말까 그러던 분이 이제 한 4개월, 6개월 정도 운동하셨나? 그리고 당뇨약을 아예 안 드시게끔 당뇨약을 끊어버리셨어요. 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혈압 약도 안 먹겠죠. 그리고 뭐 이제 갑상선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지금 아직까지 연락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고요. 고생로병사 편이 언제 방영이 된 거예요, 대충? 좀 됐는데 18년 11월 9일인가? 그래야지 들으시는 분들이 찾아봅니다. 네. 그 링크도 밑에 달아주세요. 네, 네, 유튜브에 또 있을 텐데 네. 그거는 뭐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네. 또 한 분은 이제 그 조금 나이가 있으시면 5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췌장이 망가졌어요. 아이고. 췌장이라는 곳은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는 이제 그곳인데 췌장이 한 반 정도 망가졌대요. 그래서 반으로 이제 사셔야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저를 만나셔서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공부한 게 있어서 이제 저랑 함께 하셔서 네. 이제 그 약도 줄여내셨고요. 뿐만 아니라 나이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폐경이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월경을 시작하게 됐어요. 너무 놀라운데? 저도 너무 신기했고요. 그런 네, 경우가 있구나.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췌장은 거의 돌이킬 수 없다고 네.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다른 한 분은 또 그 전에 계셨던 분인데 자기는 평생 비만이셨는데 선생님 통해서 운동하고 그게 이제 습관화 되셔가지고 살은 살대로 빼고 뭐 혈압약, 고지혈증약 다 끊으시고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 다 개인적으로 막 우셨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날씬해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는 진짜 생명의 의미이다. 너무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날씬해졌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거의 증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소명을 더 갖고 막 더 공부하고 네. 이러실 것 같아요. 지금 닭살이 쫙 돋으셨군요. 보시다시피 체중이 3.5 빠지고요. 체지방이 5.4 빠졌잖아요. 근육량이 늘었어요. 사실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근육이 빠지고요. 지방이 덜 빠져요. 네. 체지방은 많이 빠지고 근육량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체중 많이 안 빠졌다고 막 어떻게 보면 짜증난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몸이 훨씬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럼요.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성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건강해지셨고요. 인바디 점수 8점 증가. 저 점수가 인바디 네. 점수가 보통 몇 점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점수인가요? 70점 넘으면 완벽한 거고 그래요? 일반인으로 따지면 네네.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80점 정도가 거의 완벽하다 보시면 되시고 우와, 일단 그렇구나. 한 점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잘 안 올라가잖아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놀랍다. 공부해도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1점 잘 안 운동선수들이 나가요. 몇 점 정도 나와요? 운동선수들은 거의 100점 가까이 나오죠. 네, 100점 근육이 넘을 때 그 정도로 높아야 되는구나. 저기 보시다시피 네. 그 체중, 근육량, 체지방량 저 보이시죠? 네네. 골격근 뭐 저기 체형 분석 네. 보면 C자로 돼 있잖아요. 네. 그 C자가 근육량이 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C자가 더 커지거든요. 근데 우측에 보시면 C자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네요. 네. 근육량이 더 올라간 거거든요. 네. 지방량은 이제 줄어들고. 그러니까 저 골격근량이 더 높은 게 운동선수들이고, 그럼 D자가 되는 거니까. 잘 아시네요. 네. 그래야 완벽하게 네네네. 점수가 거의 100점에 가까이. 80점은 일자가 나와요. 제가 80에서 81 나오거든요. 선생님 멋있다. 근데 저는 평생 C자였기 일반인 치고는 그냥 네. 그냥 운동하는 수준이고 네. 운동 선수 관련된 수준은 전혀 못 미치는 거죠. 근데 저는 일반인인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일자 네. 되고 싶어요. 근데 그 D자라고 해서 건강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너무 과하게 운동해서 또 그게 혹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건강 측면에서는? 네, 너무 운동이 과해서 근육량은 많지만 뭔가 내분비 계통이라든지 관절의 부담이 많이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은 사실은 운동 끝나고 나면 어디 하나는 병신이 돼 있거든요. 맞아, 너무 맞아. 많이 써서 네, 그 부위가 이제 달아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답이 아니고 과한 운동도 답이 아니고 선생님처럼 처방을 받아 적절하게 내 네. 몸에 건강한 게 유지하는 정말- 게 중요한 네, 거죠. 네, 진짜. 네. 저도 선수 출신이라 오른쪽 무릎 연골이 파열이에요. 그래서 하체 운동은 꼭 해야지. 안 그러면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여기 선수 출신. 무슨- 무릎에 십자인제 나가신 분. 네. 이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제가 처음에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험 과목인데 사실 이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떤 걸 공부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과목, 어떤 공부들을 해야 이 자격증을 운동처가 딸 수 있고 그리고 네.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체육 쪽에서 기본적으로 해부학, 생리학, 영양학, 그리고 병태 생리학 또 뭐가 있을까? 뭐 심전도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왜냐면 심혈관 질환에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운동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그치, 생겨요. 그리고 이번에 보셨다시피 그 운동하다가 갑자기 저혈압 오셔가지고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더 무섭고 위험하죠.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더 무섭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휘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들은 그런 것들 전혀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치. 네. 단순히 그냥 체중, 몸매 관리 이런 쪽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저희는 이제 더 큰 범위 건강 쪽으로 이제 범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보건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의학 쪽도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거의 대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위험한 분인데 그냥 나는 운동하겠다고 하시면 아는 사람이니까 이분 위험하다고 알지 모르는 사람 그냥 받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응급 상황에 빠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그 제의식에 그렇겠다. 네. 저는 알기 때문에 운동 처방 의뢰서라고 이렇게 그분한테 드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사인 맡아오시면 제가 해드리겠다. 의사분들이 대부분 안 해주거든요.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 그런 분들은 일단은 3차? 보통 이제 큰 병원, 이제 대학병원. 그런 데 가서 뭐 재활치료라든지 이제 그런 또 큰 스포츠 의학 센터라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좀 잘 하시고 이쪽으로.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그냥 지금 그래도 그나마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운동하다가 뭐 특별히 무슨 이건 아닌데 그런 위급 상황이 있으면 정말 그렇죠. 혈압 조절 안 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운동하는 당시에는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혈압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뇌에서 터졌다 그러면 그쵸.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래서 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응급상 심장마비라든지 네네.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아울러서 공부를 해야 되는군요. 자격증을 따려면. 다는 모르지만 기초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지 대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위험하다 싶으면 이쪽이 아니라 일단 병원부터 다녀오세요. 말씀하시죠. 네네. 네. 아니, 저희가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니까 신체적인 변화를 느끼면 이게 뭐지?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될 때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면 갑자기 뭐 손발이 저리다거나 아니면 뭐 어지러워진다거나 이렇게 막 뛰다가 보면은 제 흥에 겨워서 제 오버페이스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뛰다가 오버페이스 하면 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장난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저희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걱정될 때마다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여쭤봐요. 선생님 이거 손발 저린 거 괜찮아요? 뭐 얼굴이 이렇게 뭐 소름 끼치듯이 이렇게 오르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네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뭐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끝나고 수업 끝나고 선생님 여기 무릎이 아픈데 이건 괜찮아요. 병원 가세요.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여쭤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걸 다 아시니까 요런 거는 요렇게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고 아니면 이거는 병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런 거 소통하는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리고 수업 중에 약간 무리가 된다라는 부분이 보이면 바로 그쪽으로 가셔서 멈추시라거나 아니면 지금 본인은 뛰지 마시고 걸으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보시더라고요. 저분은 지금 무리 되는 것 같다. 이런 걸 캐치해서 그런 걸 이렇게 코멘트를 따로 해주시니까 지금 뛰는 상황인데 뛰는 게 걷는 것보다 훨씬 힘들잖아요. 그쵸. 그럼 그 사람의 눈을 본다든지 입술이 이렇게 파래져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지금 뛰지 마세요. 지금 걸으세요. 뛰려고 해요. 아니 지금 뛰다면 큰일 나니까 걸으세요. 걸어주시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스쿼트라는 동작도 하는데 하프 스쿼트라고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지금 하프 스쿼트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풀 스쿼트로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프가 더 어려워요? 네. 신기하다. 그렇더라고요. 어중간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구나. 분명히 더 해야 되는데 뺀질거리고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제가 알죠. 난 지금 요 멘트 하실 때 느낌 알았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느낌 알겠어. 딱 보이는구나. 그럼 오늘 아침에도 뭔가 공부를 뭘 듣고 오셨다 그러셨거든요.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지질학회라고 우리 흔히 아는 고지혈증, 그쪽 학회에서 운동 관련된 이제 그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이제 온라인 강의 하시는 게 있어서 그거 조금 듣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신다는 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시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방 시간이 간 줄 몰랐는데 너무 즐겁게 대화 나눴어요. 선생님도 감사하고 와주신 두 분 팬클럽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